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드시리즈 2연패를 달성한 LA 다저스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싱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저스는 내년에도 우승 도전을 선언했기 때문에 3연패를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저스가 3연패를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다저스가 오프시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오프시즌 시작하자마자 맥스먼 씨를 팀옵션 $1000만 행사를 하면서 잡았습니다. 알렉스 베시아도 팀 옵션을 행사하면서 잡았어요. 그리고 미겔 로하스나 키케 헤르난데스 이런 선수들이 팀을 일단은 FA로 떠나게 됐고, 팀 옵션에 걸려있는 선수들의 몸값이 높진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먼시와 베시아를 잡는다는 것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과연 키케와 로하스까지 잡을지는 의문입니다. 현지에서는 워낙 이제 팀 분위기를 잘 알고 있고 팀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선수들이고 유틸리티 플레이어로서도 활용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잡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많긴 하더라고요. 다저스가 월드시리즈 2연패에 성공을 하긴 했는데, 월드시리즈에서 토론토에게 객관적인 지표는 밀렸단 말이에요. 사실 순리대로 갔더라면 토론토도 충분히 우승을 넘볼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다저스가 한 끗 차이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현상을 두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만약 다저스가 진짜 객관적인 전력이 밀렸다, 이거는 외부 영입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외부 영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그렇죠.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런데 두 번째로 만약 이게 저점이다, 다저스의 현재 전력이 저점인 상태에서 이뤄졌으면 그래도 외부 영입은 조금 절제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형 위원 생각 어떠세요? 저는 외부 영입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투수진에 있어서는 그래도 사정이 나쁘지 않은데 타선에 있어서는 도강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카일 터커가 계속해서 링크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외야 보강은 카일 터커가 아니더라도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지션별로 승리 기여도를 찾아보니까 코너 외야수가 확실히 가장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카일 터커가 들어오게 되면 테오스카가 어디로 갑니까? 좌익수로 가야죠. 좌익수도 볼 수 있는 선수긴 하잖아요. 볼 수는 있지만 굉장히 위험하지. 카일 터커 역시나 좌익수보다는 우익수에서 그렇죠. 골드글러브 수비를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포지션 중복을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카일 터커는 분명히 비쌀 것이다. 카일 터커는 $4억 이상의 계약 규모를 원할 것인데, 물론 다저스가 그 부분을 충족시켜줄 수는 있습니다. 정규 시즌에 스폰서십 매출만 따져도 $2억 넘는 북미 스포츠 최초의 팀이 됐고, 올해 뭐 총 수익이 $7억 5천만 정도 될 것이다라는 추산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카일 터커가 $4억 이상의 계약 규모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들어줄 수는 있는데, 카일 터커를 어느 정도로 다저스가 간절히 원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사실 FA 계약이 아니더라면 트레이드로 영입을 해야 되는데, 그쵸. 스티븐 콴 같은 선수도 트레이드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선수고요. 뭐 세인트루이스의 브랜든 도노반도 외야로서 뛸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트레이드 자원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트레이드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마이너에서 젊은 유망주들을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다저스의 외야 유망주들 데폴라라던가 호프 그리고 마이크 시로타 이런 선수들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더블A에 갓 발 담그거나 상위 싱글A 정도까지밖에 뛴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내년 시즌에 메이저리그에 올라오는 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결국에는 외야 자원은 외부에서 영입을 해야 되는 게 확실해 보여요. 저는 그래서 다저스의 전력이 저점인 상태에서 월드시리즈 2연패를 달성을 했다. 그러면 이형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내부적으로 풀어가는 게 순리일 것 같고, 왜냐면 카일 터커도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쵸. 29살 시즌이죠, 내년이. 다저스가 올해 야수 평균 연령층이 가장 높은 팀이었는데, 카일 터커가 합류한다고 해서 팀이 젊어진다거나 세대 교체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저스는 에드먼을 외야로 돌리든 김혜성을 활용을 하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벌면서 외야 유망주들이 올라오길 바랄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트레이드 해야죠. 트레이드를 하면서 외야수를 보강을 해야 되는데, 저는 뭐가 더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저스도 계속해서 돈을 쓸 수만은 없는 상태이고, 심지어 불펜도 보강해야 됩니다. 불펜도 경기 후반에 내보낼 수 있는 선수들을 데리고 오면서 불펜 전력도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코너 외야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집중 투자를 할 수 있겠는지는 의문이더라고요. 일단 타선의 고민은 외야 쪽에 집중이 된 상황이 됐고, 투수진의 얘기를 해보면 선발진은 여전히 튼튼합니다. 커쇼가 은퇴를 하긴 했지만 야마모토, 스넬, 글래스나우, 오타니 그리고 사사키도 내년에 선발로 다시 전환을 할 테고, MECN까지 해서 6명의 선발 그렇죠. 거의 확정적이고, 부상에서 복귀하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개빈 스톤, 리버 라이언, 카일 허트 그리고 뭐 닉 프라소 이런 선수들도 선발로서 충분히 대기가 되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선발 자원은 상당히 풍부한 팀이라고 할 수 있고, 이번에는 외부에서 선발 자원을 영입할 거라고 생각이 되진 않아요. 물론 스쿠벌 같은 선수가 트레이드 시장에 나온다면은 달려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어떻게든 선발은 내부적으로 해결을 할 것이고, 불펜이
불펜이 문제인데 저는 불펜에서 부상 복귀하는 선수들도 있고 테너스캇도 반드시 살려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불펜에서 과감하게 움직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게다가 선발 로테이션에서 탈락한 선수들이 불펜으로 전환하는 선수들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 오프 시즌에 불펜을 영입을 할 것인가. 만약에 내년 시즌 들어와서 불펜이 좋지 않다. 그러면은 저는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불펜을 보강하는 일은 있어도 이번 오프 시즌 때는 불펜 보강이 그렇게 힘쓰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테너스캇을 살려야 되는 선수는 맞지만 걔를 살릴 수 있을까? 네. 그리고 마감 시한 때 다저스의 스탠스는 유망주들을 많이 안 쓰면서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불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움직임만 가져간다는 게 안 바뀔 것 같은데 그러면 다저스는 외부에서 불펜 영입도 분명히 이루어지긴 해야 될 겁니다. 선발 투수를 뒤로 뺀다는 그런 운영이 사실 매번 통하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선발 투수가 불펜 갔을 때 어떤 식으로 변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MCN 같은 경우에도 포스트 시즌 때 잘해줄 줄 알았지만 정작 불펜 갔을 때는 흔들렸기 때문에 또 불펜에 맞는 투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계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다저스의 막강한 자금력을 고려하면 다 데려올 수 있지. 그렇죠. 네. 뭐 지금 FA로 나온 마무리 투수가 에드윈 디아즈도 있고 로버트 수아레스도 있고 데빈 윌리엄스 그리고 피트 페어뱅스도 FA 시장으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마무리로 쓸만한 자원은 이번 FA에 굉장히 많습니다. 오프 시즌의 주요 과제는 그 두 가지 정도가 될 수 있겠고 내년 시즌 들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가 체력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앞서 이창섭 위원이 야수진의 나이가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은 팀이다. 내년에도 나이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2025 시즌 일본에서 시작해서 토론토 월드시리즈 7차전까지 치르면서 경기 수가 총 179경기였습니다. 정말 많은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다저스가 2연패도 했고 2년 연속 해외에서 개막전을 치르면서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확실히 주전들의 체력 문제가 내년 시즌에도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야수 중에 오타니, 베츠, 프리먼, 테오스카, 에드먼 이런 선수들 전부 다 30대고 먼시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다가 칼 터커도 만약에 영입이 된다면 적은 나이가 아니고 게다가 투수진의 부상이 많은 스넬과 글래스나우 같은 경우도 30줄에 접어든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체력 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수들의 나이가 30대 초중반에 접어들다 보니까 2년 연속 이렇게 힘든 일정을 소화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다저스가 월드시리즈 올라오는 과정이 순탄했지만 월드시리즈 7차전을 치르는 그 부분에서는 주전들의 체력이 떨어진 게 분명히 보였고 그러면 내년 시즌에 다저스가 정말 3연패에 도전을 한다고 하면 외부 영입 못지않게 내부적으로 유망주들이 이제는 성장을 해줘야 돼요. 달튼 러싱. 그렇죠. 진짜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달튼 러싱을 다저스가 결국 쓰기 위해서 아끼고 이 선수에게 기회를 줬는데 사실 윌 스미스가 월드 시리즈에서 13이닝을 전부 다 소화한다는 거는 뭐 내년엔 나올 수가 없는 일이고 달튼 러싱이 발전을 하면서 윌 스미스의 체력 분담을 덜어줘야 내년 시즌에 좀 더 우승권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다저스를 겨냥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돈으로 우승을 할 수 없다. 근데 샀잖아. 그렇죠. 돈으로만 사진 않았죠. 다저스 내부적으로 나오는 말이 우리는 돈과 문화로 2연패를 달성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저스 클럽하우스의 문화가 내년에는 좀 더 단단해져야 되지 않을까. 물론 팀 결속력이 더 좋아지긴 했지만 앞서도 얘기했듯이 미겔 로하스와 키케 에란데스가 정규 시즌 때와 포스트 시즌 때도 얼마나 팀 전력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렇게 보온성 계약을 주면서 팀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갔던 경우가 더 많았었어요. 그러면 키케와 로하스가 없더라도 이 두 선수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등장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전력 외에 중요한 요소로 보이더라고요. 팀 문화 말씀을 해주셨는데 클레이튼 커쇼가 또 은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지금 클레이튼 커쇼가 은퇴를 하면서 맥스먼 씨가 팀에서 가장 오래 뛴 선수가 됐어요. 근데 맥스먼 씨는 클레이튼 커쇼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긴 했지만 배츠, 프리먼, 오탄 이런 주축 선수들이 팀 문화를 재정비하면서 단단해지는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중요한 건 로버츠네. 그쵸. 로버츠도 오래 있었으니까. 진짜 로버츠네.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로버츠네요. 저희가 다저스의 3핏을 위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저스의 3연패를 위한 요소들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히려 2연패가 어렵고 사실 3연패는 다저스는 올해 2연패로 자신감을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다저스가 현대 우리 최고의 팀이라는 걸 넘어서 역대 최고의 팀으로 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